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오늘은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가성비 있게 가입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암 진단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선생님께서 표정을 어둡게 하시면서 암이 의심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으면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암 걸렸다고 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암 치료법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치료만 잘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극복이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인식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최성균이라고 하시는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이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2011년도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암세포 45cm를 잘라내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발병 10년이 되던, 그러니까 2021년도가 되겠죠? 2021년도에 친구들이 암 극복 고기 파티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83세이시거든요. 그런데 2022년 7월 달에 다시 전립腺 암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암만 있으신 게 아니고 40년째 당뇨병을 앓고 계시고 심장 스텐트 시술도 두 번이나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지만 지금까지도 친구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활동을 하시면서 전혀 암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계시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암을 2번이나 극복을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데는 암 치료를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에서 암 생존율 추이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93년도, 95년도만 해도 암이 발병을 하고 5년 정도 생존율 추이를 보면 42.9% 정도였는데 2016년도에서 2020년도에 5년 생존율을 조사를 했더니 71.5%나 5년 이상 생존을 한다라고 해요. 굉장히 생존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내가 죽는 건가? 라는 불안감도 있으시지만 내가 치료만 잘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국립암센터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암이 발병을 하면 여전히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사망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내가 치료를 잘 해야지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을까라고 불안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시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암이 무서운 거는 그냥 암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서 다른 그 체내 기관으로 전이가 된다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전이가 되지 않으려면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치료법의 대표적인 게 수술이죠. 암세포를 제거해서 없애는 수술을 한다거나 또는 수술이 어렵거나 또는 수술을 한 이후에도 다른 기관으로 좀 이런 전이나 뭐 이런 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암 약물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항암 호르몬 치료도 요즘은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암 진단을 받으시면 치료비가 별로 안 든다던데?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이나 또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등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암 같은 경우에는
5년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암 전체 치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암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50만 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암 치료비가 많이 안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산정 특례에 제외되는 항목이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또는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그다음에 2, 3인실 입원료 등은 산정특례 제도에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 치료 중에 본인 부담률이 높은 항암 약물 치료나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해당되는 항목도 있을 수가 있지만 비급여 항목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시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중입자 치료 같은 거는 아직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서 치료비가 뭐 연간 뭐 얼마가 든다, 뭐 1,000만 원이 든다, 뭐 5천만 원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런 치료를 받으면 좋겠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준비하시는 게 바로 암보험이죠. 그래서 암보험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암치료, 내가 혹시 암에 걸릴 걸 대비해서 암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험 설계를 하다 보면 보험료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암보험 부분이 가장 많은 보험료를 차지해요. 그러면 이 암보험을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좀 보험료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60세 여성인 분을 60세 여성이니까 이제 그 혈압약이나 뭐 고지혈, 당뇨 이런 걸 갖고 계실 확률이 높아서 간편보험으로 각 손해보험사 총 9개 손해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한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담보 이외에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암 수술을 하실 때 1,0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요런 설계 내용대로 했을 때 각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죠. 제일 저렴한 보험사가 10만 4,740원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13만 7,240원까지 거의 한 3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각 회사별로 보험료도 잘 비교를 해보시고 나한테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을 때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항암 약물 치료랑 항암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항암 호르몬 치료를 같이 병행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위에서 가입한 이 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니까 진단비가 5천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암 수술을 하시면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혹시 자녀 암세포가 있는지, 자녀 암세포가 있다면 그걸 이제 깔끔하게 다 없애기 위해서 항암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항암 호르몬 치료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는 항암 약물 진단비나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호르몬 치료비는 가입되어 있는 게 없어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하고 암으로 수술했을 때 1,000만 원 하고 해서 총 6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가입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A 생명사에서 판매하는 똑같이 간편 건강보험에 암 진단비하고 암 치료비 위주로 가입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암 진단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0,000원을 가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에 암이 발견되거나 또는 암세포가 아주 작게 처음 시작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 깔끔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죠. 그럴 경우에는 암 진단비 1,000,000원 하고 암 수술비 1,000,000원 정도 이렇게 보험금을 받으면 치료가 다 끝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 항암 방사선 치료랑 항암 약물 치료를 병행했다라고 하실 때 여기 보면 항암 약물 치료비가 5,000,000원이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5,000,000원이 있고요. 항암 호르몬 주요 약물 치료비가 1,00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예시했던 것처럼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고 항암 약물 치료도 하시고 항암 방사선 치료도 하시고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했다라고 했을 때 보험금을 얼마나 받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암 진단비를 기본적으로 1,000,000원을 가입을 하셨으니까 1,000,000원을 받으시고 암 수술을 하시면 1,000,000원이 지급이 되고요. 항암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 5,000,000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을 경우에 또 5,000,000원이 나가고 항암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1,000,000원이 또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치료를 했다라고 했을 때 총 1억 3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보험료는 얼마냐면 79,080원이에요. 아까 가입했던 보험을 보시면 가장 저렴한 회사가 104,740원에서 가장 비싼 회사는 137,000원까지 나오는 보험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도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했을 때 최종적으로 6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는 가장 싼 보험사랑 비교를 해도 거의 25,000원가량 저렴한 비용이고요. 가장 비싼 회사랑 비교를 하면 거의 6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죠. 거의 절반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진단비하고 이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다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 3천만원까지 이 치료비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죠. 물론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암으로 치료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 최대한 암세포를 다 제거하는 치료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렴한 보험료로 최선의 혜택을, 최고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진단비를 얼마를 넣고 나머지 치료비를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진단비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치료비를 많이 하느냐, 그리고 내가 암보험만 가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가입을 하셔야 되고, 또 상해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런데 암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가성비 있게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제가 설계 2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는 어떤 게 나한테 더 와닿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